아직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작은 힘이나마 나라 살리고 생명 살리는데 큰 힘이 되고자 합니다. 많이 퍼뜨려주세요. 계정 폭파당하고 일주 경고를 먹었어요. 흰심만 나오면 시키고 있어요. 청와대 청원에 꼭 참여하셔서 19,000명 지금 모자르니까 모두 참여해주시고 아래 악법들 링크 걸어놓을 테니 꼭 막아주셔야 합니다. 자치의 유대인 학살도 합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으로 해서 합법으로 명분을 세워서 유대인의 회고를 짚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이 어째서 포악과 학살에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느냐고요. 그런데 모든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모든 과정이 천천히 진행됐죠. 하나 둘씩 새로운 법안들이 제정되어 가고 새로운 규제들이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린 모두 이것만 참으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우리에게 노란 유대의 별딱지를 붙였고 그제야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니까 지금 흘러가는 법안들을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고 귀찮아하시면 안 돼요. 저도 물론 깜빡했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 그렇지만 우리가 맨날 점검해서 게시물에 와서 아니면 그 유튜브 영상 링크란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나라 살리는데 국가의 위기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할 때 이런 서명조차 안 한다면 본인에게는 스스로 만든 상처가 될 것입니다. 모두 이걸 같이 동참하셔야 합니다.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 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손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장기 적출 본인 동의 없이도 지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법안이 오늘 통과 전입니다. 2,400명 밖에 모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세 막을 수 있습니다. 노력합시다 같이. 준공식 경찰국가 강화 112 법, 비접종자들 가두고 벌금 300만 원 때리는 법입니다. 2월 8일 마감인데 국민이 저항하지 않으니까 이런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국민이 우리나라만 이래요. 우리나라만. 모두가 죽는 법안입니다. 모두가. 6개월 후면 비접종자가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거 아래 법안 모두 못 막았어요. 국민투표 선거 하향화, 노인 강제접종, 유아 강제접종 하나도 못 막았어요. 하나 유일하게 막은 게 은행법. 이거는 그냥 어떻게 다급하니까 다 모두 막긴 했는데 현금을 써야 우리가 노예가 안 되는 거. 현금을 씁시다 우리. 동아시아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 선생님이 쓴 미국은 한국을 잃었다라는 책에서 한국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만일 보수가 저 좌파에게 지면, 좌파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이걸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좌파에게 지면 한국은 공산주의 에게 넘어가고 중공 속국이 됩니다. 왜냐면 부정선거를 다 도왔거든. 공산주의자 북한에게 넘어간다고 급하게 지금 외치고 계십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분인지. 이렇게 되면 모든 기업체는 넘어가고 사유재산이라는 거 없습니다. 내 거라는 거 없는 그야말로 그냥 공산주의. 개인의 사유재산은 없게 되고 공산당 정부 소유가 되어 한 달에 얼마씩 나누어 줄 것이고 전 국민은 배급대가 될 것이며 기독교인은 종교를 버리지 않으면 처형을 당합니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우리는 전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각자 주변 모든 지인에게 급하게 빨리 전달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지옥이 오고 있습니다. 어느새 선진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이 꼴이 됐단 말입니까? 그 국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것을 잊고 혼자 고고한 척 정치하면 아주 저열한 것으로 취급했잖아요. 또 너무나 바빠요. 왜 바쁜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쁜지, 생명을 지키려고 바쁜 거잖아요. 멈춰서서 좀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르고 있습니다. 매우 급합니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6월 지자체 선거에도 보수가 이 좌파에게 지면 공산주의, 북한에게 한국이 넘어가고 중공이 속국이 됩니다. 완전히 대한민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각자 주변에 서둘러 알립시다. 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살립시다. 부정선거 합니다. 부정선거를 하는 거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정선거 되면 완전히 픽스가 되는 겁니다. 뭐 따질 거 없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같이 힘합쳐서 뭉쳐서 나라 살립시다. 신현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세요. 김정일의 전체주의 체제를 돕고 방조해온 바로 그 글로벌리스트와 국제기구의 힘을 실어주는데 중요한 명분이 되어왔다.
하얀 신발 만든 세력이 그 글로벌리스트 그 북한을 돕고 기억해야 합니다. 뒤에 제가 고등창 선생님의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그 영상을 놓아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5일에) 열린 제21차 총선에서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국회에 비해서 57석이 늘어난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문 대통령은 매우 인기가 없었고,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으로 인해서 잠시 지강했지만 전반적인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의 다른 이름인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했을까요? 부정하게 속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중국의 도움으로 속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띵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국 공산당 그리고 아마도 10.89 중국 인터넷 거대 기업인 텐센트와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텐센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지원했습니다. 많은 전원에 따르면 그 공동 작업에서 4.15 선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된 기본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이 장비를 구입한 제조업체는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에 간접적으로 연계된 업체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도 화웨이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이론상의 우려 그 이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중국은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중국이 기부한 아프리카 연합 본부에서 슬그머니 데이터를 다운로드했습니다. 화웨이 서버에 이식한 백도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한국의 선거 서버는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5일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있겠지요. 중국을 포함해서요. 우리가 조작이 있음을 아는 이유는 통계 분석이 매우 비정상적인 투표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은 선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인 중국의 공산당이 민주사회에서 선거 경쟁을 조작하는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15 선거가 그토록 큰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4.15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함께 일할 절대 다수를 갖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유리하게 현재 5분의 3이라는 초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대통령의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3분의 2의 과반수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서 개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개헌안을 승인하면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민투표에서는 단순 다수결의 국민들만 승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문 정권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은 정권과 합병하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특히 문 정권이 검표를 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대한민국과 전체주의 독재 사이에서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세 표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세 표입니다. 그리고 보수당에서는 민주통합당과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단 세 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초에 있었던 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18년도 초 문재인 정권은 바로 헌법이 민주라는 개념에서 자유라는 관념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남한의 보수파들이 그 시도를 되돌려 놓았는데요. 자, 이제 대한민국은 세표의 의지에서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유사회를 전체주의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르게 한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4월 15일 이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아직도 한국이 자유사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는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는 빠르게 전체주의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4.15 선거 이후에요. 왜냐하면 4.15 선거 이후에 국회 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문 정권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4월 15일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은 한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 박동이고 또 중국의 도움으로 문 정권은 투표 도중에 투표를 바꿔치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그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선출하고도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중국은 세계 도처에서도 그런 일을 시도할 것입니다. 특히 두 달 후에 댄 슈나이더 님께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인들이 이런 투표장으로 향할 때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주에서 이 투표 용지로 인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인들은 우편 투표 용지 사용으로 인한 사기 가능성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편은 사기에 취약하지만 사기는 전국 각주에서 사용되는 전자투표기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의해서 원격으로 조작된 한국 스타일인 것이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비합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무엇일까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말입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 과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얼마 전 그렇게 했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곳에서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당은 대의통치라는 개념의 생존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위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중국이 한국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북한의 동맹인 중국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럽니다. 1900년대 말부터 미국은 동아시아 연안 바깥에서 서부 방위선을 그려왔습니다. 한반도는 그 띠의 북쪽 끝에서 그 결정적인 방위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문재인 정권이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동맹국들의 안보 그리고 우호국들, 자유세계 모두의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합시다. 중국의 도움을 받은 문재인 정권이 선거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들을 저지하지 않으면 더 많은 선거를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들을 막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진정한 승자에게 국회 의석을 돌려주고 4.15 선거를 빼앗아간 사람들을 바로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본인들을 옥에 가둡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할 일이 있으십니다. 이 메시지를 세상에 한국을 살리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살리는 것이라고. 감사합니다.